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제 승준의 모든 것이 담긴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승준생들이라면 항상 고민하는 것들. 나 영어 학원 다녀야 되나? 전 영어 학원 다녔고요. 나 스터디 할까? 전 스터디도 했고요. 나 승준 과외 들어야 되나? 네, 전 과외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전화 영어까지 했습니다. 제가 없는 거라고는 해외 경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들 제가 어저께 밤에 이 영상 찍으려고 나름 열심히 정리를 해왔거든요. 근데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영어 학원이랑 그리고 전화 영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탄으로 이제 과외나 스터디 같은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본격적으로 제가 다녔던 영어 학원이나 제가 했었던 전화 영어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 승준 1대기를 좀 요약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승준을 하기 전에 이제 제 첫 번째 영상이 면접 후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년의 서비스 경력이 있었고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애증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자주 만나던 친구들도 잘 못 만날 정도로 일만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번의 승진을 했었고 퇴사를 하기 직전에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 더 이상은 올라가기에는 너무 높았고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승진의 기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던 거죠. 승진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가냐? 아니면 승준 생활을 시작하고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박적인 그런 삶을 시작하느냐. 근데 저는 승준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승준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승무원이라는 꿈을 갖고 있었던 거는 되게 오래됐었어요. 제가 20살부터 승무원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승준 생활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나이가 진짜 많이 먹었을 때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안정적이던 제 삶을 이제 다 내려놓고 승준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짜 그날도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거의 1월 1일까지 일을 하고 1월 1일 하루 쉰 다음에 저는 1월 2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초반 한두 달, 그러니까 1월 달이랑 2월 달에는 영어 학원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일단 먼저 영어에만 집중하자 하고 그때는 영어 학원 그 시스템에만 집중을 엄청 했었고 3월부터는 뜨는 채용들마다 전부 이제 지원하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CV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승준을 시작했습니다. 영어 학원이 이제 다 끝난 시점은 7월 초였어요. 7월 초까지 제가 영어 학원에 다녔었고 7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승준만 하기 위해서 승준 과외를 시작했었습니다. 승준 과외하면서 당연히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랑 스터디도 했었고요. 그렇게 3개월을 더 보내고 이제 10월 달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영어 학원이랑 제가 했던 전화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도대체 다녔던 학원이 어디냐? 저는 강남에 있는 다녔었습니다. 사실 승준 하시는 분들한테 꽤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유명한지는 모르고 갔었는데 이 학원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몰아 넣어야지 더 훨씬 열심히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이 학원 과정 중에 국내 어학연수라고 해서 9 to 6로 하루 종일 주 5일 동안 6개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저한테 영어를 못하는 저한테 승준을 하면서 이제 면접 준비랑 같이 하기에 적합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인데요. 저는 무려 거금 1,000만 원을 영어학원에 쏟아부었습니다. 누가 영어학원에 1,000만 원이나 쓰냐? 제가 바로 그 눈입니다. 네, 그랬고요. 그래서 과연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제 후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점, 학원에 대한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무조건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6개월 동안 하루 종일 영어만 쓰고 하루 종일 영어 쓰는 사람들이랑만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안 늘 수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외국인 코치들이 꽤 많은데 그 외국인 코치들이 전부 다 미국 아니면 영국 출신이라는 거였어요. 뭐 뒤에 전화영어 관련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전화영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필리핀 계열 이런 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영어를 다 잘 가르치시죠. 하지만 저는 미국이랑 이제 영국 출신 강사들한테 배운다는 점이 되게 강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 학원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던 거는 학원에서 문법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딱 들었을 때는 학원에서 문법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의심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영어 의무 교육을 받으면서 문법은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법은 저희 한국 사람들 어느 정도 알 만큼 알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영어 말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학원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어릴 때 애기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보면은 문법을 먼저 배우지 않잖아요. 그냥 인풋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조금 말하기를 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지 문법을 배우면서 뭔가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언어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학원 이 시스템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초반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단어와 단어만 조합해서 상대방이 알아듣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잔뜩인데 모르는 단어인 거예요. 그 하고 싶은 말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쉽게 이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하거든요. 문법부터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일단 입이 트여요. 전 거기서부터가 영어 스피킹 시작의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학원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은 이 답답 노트인데요. 짠! 이게 뭐냐면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모아놨던 저만의 영어 사전 같은 건데요. 학원에서 영어로만 말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말을 못해서 답답한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 노트에 이제 한국말로 내가 모르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했던 그 말을 일단 적어놓고 바로 찾아보지 않아요. 학원이 끝난 후나 자습 시간에 그 적어놨던 한국말을 사전이나 뭐 GPT 통해서 적어놓습니다. 그렇게 모아둔 그런 저만의 영어 사전이에요. 제가 이 영상 만들려고 얼마 전에 휴가 겸 한국에 갔다 왔었는데 이걸 또 가지고 왔었어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학원을 다니면서 좋았던 부분은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일단 대부분 다 성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이라는 과정 아니면은 최소 2개월 뭐 몇 개월이라도 학원에 쏟아부어야 되는 시간이 하루 종일이다 보니까 뭐 휴학을 했다든가 퇴직을 하고 정말 정년퇴직을 하고 같이 다니신 분도 있었거든요. 학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네, 그것도 꽤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다 돈 써서 배우러 온 거고 그렇다 보니까 학구열이 굉장했고 다들 열심히 하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학원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근데 사실 학원 과정이 이게 단점에도 속해 있긴 한 건데 학원 시스템이 이 학원이 정말 제가 알기로 되게 오래된 학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 강남 이쪽에서 그 어학원 쪽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하고 근데 제가 다닐 때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을 때 특히 외국인 코치들 중에 그만두는 코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코치들이 그만두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코치들을 이제 뽑고 채용을 하고 바로 수업에 투입을 했는데 학원 시스템을 이 코치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존에 계셨던 코치님들도 다양한 수업 방식을 뭐 당연히 하시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뭔가 저희가 느꼈을 때는 학생들이 느꼈을 때는 매달 달라지는 그런 수업 시스템 때문에 앞전에 들었던 학생들 시스템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못 듣고 다른 시스템을 적용받는데 그게 또 딱히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약간 이런 불만들이 제가 다닐 때 좀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학원 시스템이 막 완벽하게 확립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학원 시스템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계속 바뀌는 그런 코치진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그런 코치님들이 좀 종종 있으셨어서 그럴 때는 조금 학생들도 뭐랄까 적응하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드려도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학원에 가실 분들이 저랑은 조금 다른 수업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녔을 때는 두 달 이렇게 해서 반이 3가지가 있었고 그렇게 총 이 3가지가 모여서 6개월 과정인 거거든요. 라바, 코쿤, 버터플라이. 아마 이렇게 3가지 반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거의 학원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라서 이렇게 3가지 반이 있었고 첫 번째 반에서는 80%가 한국인 코치, 20%는 외국인 코치. 두 번째 코쿤 반에서는 80%가 외국인 코치고 하루 종일 2번 수업만 한국인 코치님이었어요. 거의 바로 난이도가 조금 확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0% 다 원어민 코치님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갈수록 외국인 코치들이랑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외국어에 노출되는, 더 많은 영어에 노출되는 게 또 굉장한 장점이긴 장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단점에 대해서 같이 말을 해보자면 학원에 외국인 코치들이 좀 있다고 했었잖아요. 뭐 지극히 제가 다녔던 그 시기에 대한 후기지만 제가 다녔던 그때 당시에 조금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강한 그런 외국인 코치들이 몇몇 있었어요. 이 코치들 때문에 수업이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문화적 간극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코치는 본인의 감정을 너무 드러내는 거예요. 본인이 기분이 안 좋은 날은 그걸 수업에 너무너무 드러내서 이 좋았던 정말 감정이 좋은 날에는 하늘을 찌르는데 감정이 안 좋은 날에는 학생을 대하는 그 태도부터가 너무 별로였던 그런 코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돈 1,000만 원 냈는데 그렇게 본인 기분을 드러내는 그런 코치한테 수업하도록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별로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던 거는 두 번째 반인 코쿤이라는 반에서 토론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토론 수업이 굉장히 도움은 됐었지만 그 과정이 굉장한 스트레스였던 게 그냥 코치가 주제를 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코치랑 싸우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네, 뭐 외국인이랑 토론하면서 외국인과 토론에 대한 그거를 뭔가 이렇게 파이팅을 한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이게 토론이라기보단 파이팅에 가까웠던 이유는 그 코치님이 굉장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근데 주제도 정치, 사회 이런 거 고르는 거 좋다만 본인의 정치색을 너무 드러내고 본인의 사회적인 그런 생각들을 너무너무 드러내면서 토론에서 내가 다른 의견을 내면은 정말 쥐 잡아먹듯이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야지만 이 토론이 끝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뭐 영어 실력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머리 끝까지 있는데 이 외국인 코치님이 정말 그 찐 외국인한테 하듯이 반박을 엄청 하시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했고 그냥 여러모로 그거는 토론 수업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업, 거기서 그 파이팅을 통해서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정치사회 이런 거에 관해서 엄청 세심한 토론을 했었어요. 정말 한국말로 토론해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주제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실력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걸로. 그리고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인 아이러니인데요. 제가 앞쪽에서 문법을 신경 쓰지 않아서 이 학원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때 그 말하는 습관이 그냥 습관처럼 들여가지고 지금도 문법적으로 틀리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학원에 다니실 분들이시라면 문법적인 것들도 학원에서 막 크게 다루진 않지만 정말 다루는 그 시점은 거의 마지막 2달이지만 앞쪽에서부터 문법적인 것도 뭔가 기억을 그래도 조금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looking forward something ing잖아요. 근데 이런 그냥 사소하게 단어를 외우면서 같이 문법적인 것도 좀 갖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는 좀 그런 걸 놓쳤어서 이걸 고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도 많이 틀리고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원 추천하냐 안 하냐 본인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려요. 왜냐면 어찌됐든 한국에서 이 정도로 영어를 많이 쓰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학원은 저는 여기가 꽤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하실 거면 저는 꼭 국내 어학연수 과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가 국내 어학연수 과정뿐만 아니고 뭐 정말 짧게 한 2시간, 3시간 정도 수업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학원을 6개월을 한 번에 결제를 했어서 약간 포인트 같은 걸 받아가지고 6개월 과정 끝나고 포인트를 사용해서 저녁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저녁반, 아마 한 2시간 정도의 수업이었는데 그 2시간 정도 수업은 제가 이미 하루 종일 듣는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으실 거면, 굳이 이 학원에 가실 거면 저는 그 국내 어학연수 과정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꼭 6개월 안 하셔도 되니까 뭐 4개월은, 최소 4개월은 그래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마지막인 영어 공부법, 승준했을 때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만의 뭔가 영어 공부법이라고 할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면접 답변 준비하고 영어학원 다녔다, 이게 저의 공부법이었습니다, 승준할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승무원 되고 요즘에 이제 비행이 조금 줄어가지고 요즘 좀 영어 공부법, 저만의 공부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제가 또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좋은 공부법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한 가지 그냥 제가 많이 했던 거는, 저는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아무래도 듣기를 많이 들어야지 말하기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 영어 학원이나 뭐 승준 과정에서 되게 영어로 된 컨텐츠를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과정은 끝이 났고 다음번에 이제 2탄으로 과외랑 스터디 관련해서 또 들고 올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공유드리고 싶은 게 많거든요. 저는 제가 좀 어렵게, 뭔가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좀 힘들게 얻은 그런 팁들? 저만의 뭔가 그런 경험들을 그냥 남들한테 공유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유튜브를 시작한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너무 생각보다 말을 못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항상 부족하다고 영상 이렇게 마지막 아우트로 찍을 때는 그냥 항상 너무 지금까지 말한 게 부족하게 느껴지고 더 막 공유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속상함? 개인적인 속상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생기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뭐 댓글로든 아니면 DM으로든 물어봐 주시면은 또 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